네, 베스트 리포트 시간입니다. 베스트 리포트. 아까도 잠깐 뭐 얘기가 됐지만 그 장이 안 좋을 때 자동차주를 사라 이런 얘기가 많은가요, 요새? 네, 봤어요. 실제로? 네. 자, 자동차주.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환율의 덕을 아주 많이 보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인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일본과의 경쟁에서 뭐 가격 경쟁력에서 엄청나게 좀 잘 나가고 있는데 그 지난 시간에 넥센 네. 타이어. 네. 넥센 히어로즈는 조금 주춤한데. 네, 그렇습니다. 넥센 타이어즈는 많이 올랐죠, 최근에? 네, 많이 올랐습니다. 뭐 장이 안 좋은데 그래도 꽤 꾸준히 상승세 보여가지고요. 네. 네. 괜찮은 성적을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넥센 타이어. 많이 올랐어요. 빠지지도 않아요. 네. 오늘 이 정도의 뭐 하락이면 뭐 견적은 아니, 그동안 오른 걸 생각해야죠. 넥센 타이어는 어제도 올랐네요. 네, 어제도 좀 올랐고요. 야. 뭐 제가 추천한 지는 한 보름 된 것 같은데 네네. 한 13%? 그 사이에 꽤 많이 뭐 이 13%? 정도 올랐으니까요. 장 빠지는 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그러니까 선전한 것 약세장일 같습니다. 때 더 강합니다. 네. 그래서 더더욱 오늘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가 더 궁금하네요. 네, 저번에도 이제 넥센 타이어 그 추천했던 게 펀더멘털이 그만큼 강하다, 뒷받침된다 이런 거에서 제가 추천을 했었는데요. 오늘도 그런 회사로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. SL이라는 그 자동차 부품 회사고요. 그 지난번에 바퀴 쪽이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좀 램프 쪽입니다. 반짝반짝 램프 쪽이고요. 헤드램프. 네. 뭐 오. 삼성증권이나 토러스 투자증권 이런 데에서 관련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그만큼 좀 펀더멘털이라든가 이런 게 좀 뒷받침된다. 이거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목이래. 종목명은 네. 많이 들어봤는데 이 회사 구체적으로 뭘 만들고 뭘 하는 회사인지는 아직까지 감이 안 오거든요. 네.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자동차용 램프 만드는 회사인데요. 그 헤드라이트 그 램프죠. 네네. 그 현대모비스가 2004년 그 이니라이팅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그 현대차 램프에 그 납품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현대기아차에 독점적으로 그 램프를 납품하던 그런 회사입니다. 그 사실상 독점 회사였던 만큼 그 다음에도 조금 점유율이 떨어지기는 했지만은 현대차 내부 점유율이 한 70% 이상 꾸준히 나오고 있는 회사고요. 그 SL의 경쟁력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먼저 그 자동차 램프 산업 전반을 좀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 자동차 램프 산업을 보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한 8개 업체가 지금 상위 업체가 과점하고 있는 그런 그 시장인데요. 세계적으로 8개 업체가. 그렇죠. 네. 그 램프라는 게 일반적으로 그 형광등이나 뭐 전구 같은 거하고 다르게 좀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그 자동차 램프 같은 경우는 그 운전자라든가 보행자 그리고 상대편에서 달려오는 그 운전자의 시야에 굉장히 그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. 불빛이죠. 네네. 그래서 그 각국에서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규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모양이라든가 뭐 불빛 이런 거에 대해서 빛의 패턴 규정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데요. 그만큼 이 회사에 가해지는 그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세게 되고 있는 그런 산업이고요. 기술력이 중요하다. 네, 그렇죠. 네. 그리고 또 납품사와 그 완성차 이 구조에서 보면은 그 완성차 같은 경우는 뭐 헤드라이트 하나 잘못돼 가지고 차가 안 팔린다 그러면 굉장히 손해가 많죠. 네. 그러니까 납품사에게 요구하는 기술력이라든가 뭐 네. 이런 거 굉장히 세게 요구합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자기들이 어느 정도 검증된 회사에게 그 납품을 시키고 수주를 주고 이런데요. 그 SL 같은 경우는 현대차라든가 이런 데 꾸준히 납품하고 있다. 이런 점에서 보면은 경쟁력이 굉장히 상당하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세계 자동차 램프 그 아까 8개 상위 업체 말씀드렸는데요. 글로벌에서 2010년 기준으로 보면은 그 코이토라는 회사가 뭐 한 24% 하고 뭐 이렇게 쭉 처음 나눠지는데 들어봤어요. 예. 네. 그런데요. SL 같은 경우는 7% 6위. 정도 하고요. 예, 세계에서 6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적지 않은 규모고 꽤 안정적인 그 성장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회사다 세계- 이렇게 설명드릴 수 세계 있을 것 같습니다. 6위거든요. 네. 6위군요. 네. 근데 우리 심재현 기자 제가 가해봤더니 네. 방송을 진짜 잘하네요. 저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. 왜 갑자기 그 왜 앞에 그러세요? 이제 그 카메라 불 들어오잖아요. 네네. 그 불 따라가면서 시선이 딱딱 가는 게. 유 와. 원장님 이제 방송인이시면서 게시판에 저 이제 성토하는 글 올라옵니다. 아니요. 진짜 1번 카메라 불 들어오니까 앞에 딱 보고, 네. 2번 카메라 들어오니까 저를 보고, 야, 더 방송인스럽다는? 오, 아유, 이제 바로 이제
해도 되겠는데요, 진짜. SL 하시죠? 네. SL 할까요? 네. 하던 건 아시죠? 그 요새 그 K9 광고 보면 네, 네. 그렇습니다. 특히 그 앞에 그 헤드라이트 이 그렇죠. 조명을 특히 예뻐요. 강조하잖아요. 뭐 16개의 눈이 뭐 본다 뭐 예, 이런 맞아요. 움직인다면서요, 이게 예, 이제. 그런 맞아, 정도로 맞아. 이제 그 자동차 헤드라이트 산업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산업이고 네. SL도 거기에 이제 편승을 해가지고 앞으로 성장 여력이 좀 있다. 그 LED인데요. 네. 그 K9 그거는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, 좀 이따가 또. 네. 이 사실은 사람도 그렇잖아요. 딱 먼저 인상이라든가 그런 걸 좌우하는 게 이 눈이거든요, 눈. 자동차도 이 눈이 상당히 좀 네, 헤드라이트. 그렇습니다. 좀 중요하거든요. 음. 그게 좀 섹시하게 잘 빠졌으면 차가 좀 멋있어 보이고 그렇죠. 좀 다크해 보이면 좀 이렇게 잘 안 네, 가겠구나. 뭐 이렇게 생각 드는데 괜한 느낌. 네, 네. 그렇습니다. 자, SL. 이 시장이 또 글로벌 뭐 유수의 뭐 업체들을 또 뛰어들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만만치가 않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런데 어찌 보면은 뭐 선발주자라기보다는 후발주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또 이렇게 시장 점유율을 이렇게나 확보할 수 있었던 건지 그 저력이 뭘까요? 네, 중요한 그 얘기입니다. 방금 그 부분이 이제 또 말씀드린 SL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. 음. 그 SL이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 8개 업체가 하고 있는 그 과점 산업에서 그 선두 업체로부터 그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그 기술 경쟁력 하나 될 수 있고요. 그리고 또 그 상위 업체의 기술 경쟁력이 되면은 그 가격이 그만큼 비싸지 않겠습니까? 그거를 또 깎아서 이렇게 팔 수 있는 그 가격 경쟁력 이것도 하나 될 수 있고요. 또 아까 유 반장님이 살짝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뭐 그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굉장히 시장이 좀 안 좋죠. 뭐 신흥 자동차 시장도 굉장히 뜨고 있고 여러 해서 그 유수요 업체에서 자동차 업체에서 뭐 신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일본이 해줘야 되는데 앵고 효과, 환율 효과 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SL의 가격 경쟁력이 좀 부각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그런 거를 통해서 SL이 여태까지 신규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점유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. 네, 그렇군요. 자, SL 얘기를 하면서 이 차트를 한번 봐야 돼요. 이 차트는 이 회사의 과거와 현재를 네. 아는데 상당히 좀 치사하는 바가 큰데 일봉을 보면요. 최근에 많이 빠졌다가 네. 다시 또 많이 또 반등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는 거를 따라가는 투자자분들은 SL 때문에 엄청나게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만저만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뭐 이렇게 순식간에 뭐 한 2만 원 하던 게 그냥 뭐 한 15,000원까지 빠져버리고 막 이렇기 예. 때문에 또 다 팔고 나면 또 많이 또 오르거든요. 그런데 이제 주봉을 보면 이게 또 참 장기 투자의 매력인데 이게 주봉이거든요. 이렇게 야금야금 쭉 올라가고요. 이게 그 다음에 빠지는 것도 좀 무섭게 빠지지만 또 회복을 하고 또 빠지다가 또 회복을 하고 그래서 주봉을 보면 장기 투자를 하면 이렇게 좀 회사가 좀 성장하는 회사들은 상당히 좀 뭔가 가능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네. 이게 저점이 2008년도에 1,900원 하던 거예요. 지금 이게 빠진 게 한 21,000원이니까 뭐 몇 년 새에 한 10배 난 거죠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하고 그러니까 이 SL만 하더라도 이 오너분들 이성엽 사장을 비롯한 오너분들의 지분이 한 60% 되거든요. 예. 그러니까 그게 60%니까 지금 시장 가치가 한 시가총액이 한 7,400억 잡으면 67에 42. 지금 가치가 한 4천억 정도 잡고 그러니까 이게 반토막 나니까 2천억 됐다가 또 올라가면 뭐 한 5천억 됐다가 그러니까 오너분들의 재산 가치가 막 2천억, 3천억, 5천억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출렁출렁 할 때마다. 네. 근데 길게 보면은 이 오너분들의 가치는 계속 우상향 곡선으로 가는 거죠, 이렇게. 그러니까 이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일봉이 아니라 이 주봉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여기서 얼마나 더 오를지는 좀 뭐 두고 봐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. 네, 그렇습니다. 한번 그 성장 가능성이 얼마인지도 그러니까.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현대차 납품하는 업체잖아요. 그 어떤가요? 현대차에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좋다 이렇게 막연하게만 얘기해볼 수 있는 건가요? 예, 그러니까 그 현대차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안정적이다. 뒤집어서 말씀드리면은 그 현대차의 틀 안에 갇혀 있다. 그러니까 현대차가 성장하는 거 이상을 뛰어넘기는 좀 어렵다.
이렇게도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최근에 GM 쪽에 그 수주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. 야. 그 말리부라든가 말리부. 이런 쪽에 또 수주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이런 쪽에서 보면은 그 현대차 이상 갈 수 있다. 차별화된 현대차와 또 다른 차별화된 주가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되는데요. 그 과거 사례를 보면은 그 한라공조 같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라공조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현대차 대비해서 굉장히 프리미엄 주가를 보였거든요. 여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걸 보면은 그 2002년 말에서 그 다임러 클라이서 이쪽으로 그 수주 물량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현대차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틀이, 새로운 틀이, 프레임이 정해졌다고 할 수 있는 거죠.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네. 그 SL 같은 경우도 현대차, 여태까지는 현대차에만 납품을 하다가 야. GM 쪽 수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또 다른 그 성장 동력이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 면에서 지금 주가가 또 있지만은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네. 그 GM을 뚫었다. 네. 쉐보레. 네. 요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은데. 좀 그 또 다른 뭐 그 좋은 얘기 네. 있으면 또 해주시고 또 안 좋은 얘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. 네. 너무 좋은 얘기만 듣다 보니까 네. 아 우리 심재은 기자가 SL 탐방 가서 뭔가 이 혹시 뭐- 좋은 램프 하나 예, 들고 왔나 그러니까요.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. 자, 좀 주의해야 될 거라든가 뭐 너무 좀 주가가 뭐 좀 비싸다든가 뭐 이런 네. 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일단 주가 말씀하셨는데 주가 보면은 비싸지 않거든요. 아. 그 제목에서 아까 말씀드린 안 대로 비싸? 할인 행사 끝났다. 야, 네, 더 오를 수 있다. 지금 주가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다른 부품사 같은 경우가 뭐 한 8에서 12% 정도, 그 12배, 72배. 8에서 12배 정도 주가 수익 배율이 나오고 PR, 있는데, 네. 예, 그렇죠. 근데 그 SL 같은 경우는 한 7배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. 아, 지금 7배예요? 예, 그렇죠. 그러니까 장기 성장성을 여기다가 또 더해서 본다 그러면은 주가가 굉장히 싼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오. 최근 주가가 그 지난해 한 그 하반기부터 좀 많이 빠졌는데 이런 거를 보고 이제 그 저가 매수 기회로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그 또 하나의 호재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뭐 K9 그 16개의 눈 이렇게도 말씀드렸었는데 LED 램프 시장이라든가 뭐 그 제논 램프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. 아. 아직은 뭐 우리나라는 제논. 좀 작은 편이지만 뭐 HID 뭐 램프라고 하죠. 뭐 요즘에 그 뭐 튜닝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그 램프를 뭐 선호하고 계신데 그 우리나라 시장은 그 HID 램프 같은 경우는 제논 램프 같은 경우는 한 10%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한 50%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성장 시장 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고 보이고 이런 것이 이제 그 SL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. 그 유념해야 될 부분은 하나 아까 말씀하셨던 게 그 GM 대우 수주 물량 늘리면서 뭐 이렇게 공장 신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. 그래요? 그 중국 북경 공장이라든가 아하. 네. 그 이 미국에도 그 테네시 공장 같은 데다가 이제 그 대응해가지고 물량 대응해가지고 증설을 좀 많이 했는데 그런 공장 요것 짓는데 돈 때문에 많이 그쵸, 썼다라는 돈 많이 거네요. 쓰면서 네. 조금 수익성이 지금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그런 부분이 그 올 초에 좀 주가가 빠지는 거에서 작용했다 이렇게도 보입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로는 그 GM 대우 수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그거는 그 상쇄되지 있지 않냐 이런 전망입니다. 알겠습니다. 뭐 밸류에이션도 아까 보니까 싸다고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그 SL 이상배 기자가 저 40 기념으로 얘기했던 건데 그 이후로 주가가 아주 급락을 해버렸거든요. 근데 보니까 오늘 심재현 네.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GM하고 너무 사이가 좋아지면 현대차가 삐지지 않을까요? 예, 그런 또 우려도 일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 현대차의 밴댕이 송알머리를 볼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. 네, 그러니까 뭐 현대차 지금 아까 70% 정도 된다 그랬죠. 네. 근데 이게 뭐 한 50%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. 그리고 뭐 그러니까. 현대 모비스도 요즘에 또 많이 현대차 그러니까요. 내에서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네, 네.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그 GM 대우의 수주 물량이 그만큼 상쇄할 수 있다고 보이고 야. 그리고 또 그 이 SL 같은 경우가 한 군데를 잡고 있으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만 안 좋아요. 또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요. 또 불안하죠. 그래서 뭐 크라이슬러라든가 뭐 맞습니다. 이런 쪽 포드 쪽으로 또 뭐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. 그래야 네, 진정한 글로벌 그렇죠. 부품 회사로 네, 도약하는 거겠죠. 예. 자, 현대차 말고 GM, 그다음에 미국의 뭐 포드, 뭐 다른 뭐 크라이슬러 다 한번 좀 이렇게 거래했으면 좋겠네요. 네, 그런 그렇습니다. 바람이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좀 더 6위에서 한 네. 3위, 조금 4위까지 또 더. 올라가면 넘버 3 좋겠습니다. 되면은 뭐 주가가 한 10만 원 갈 것 같은데요. 와. 보니까. 네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